아버님 뜻이 그렇게 완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 신고하는 거를 막지 못했어요. 그 집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는 사실 이행을 완료하는 순간 해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혼한 젊은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아들이었고요. 아버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70대 중반이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셨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버님이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면서 낮에는 거기 가서 소일거리 하고 저녁 때 이제 돌아오시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밝아지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다 자기를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버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아버님을 전담하다시피 해서 케어를 해주시고 하니까 아버님도 엄청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이었으면 좋은데 아버님이 결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님 연세가 지금 이제 80 바라보시는데 좋으신 분 만나시고 즐겁게 이렇게 만나고 생활하시면 되는데 꼭 결혼까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냐, 그냥 만나시는데 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만나셔도 되지 않냐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은 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들은 좀 탐탁치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좀 심했어요. 50대였던 거죠. 20살 이상 차이가 났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 여자분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가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들이 좀 탐탁해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님이 이제 결혼 얘기를 꺼낸 뒤부터 거의 와이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흡족한 거죠. 젊은 아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이제 아들한테는 니네는 이제 분가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이 아들이 분가했다가 아버님 혼자 되시니까 이제 모시려고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재혼했으니까. 아버님 뜻이 그렇게 완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신고하는 거를 막지 못했어요. 아들은 분가했죠. 그런데 이제 즐겁게 지내셨으면 참 좋았는데 가끔 전화해보거나 하면은 전화할 때마다 집에 재혼하신 그 여자분이 집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래 하면 모임 있다고 나갔다, 무슨 일 있다고 나갔다 하면서 계속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가봤더니 아버님이 신세 한탄을 하시면서 나한테 갑자기 소홀하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피하는 것 같다,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고 도대체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밟아봤더니 이 여자분이 남자가 있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전 남편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자녀도 있어요. 이혼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이제 여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 이걸 내가 다 봤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했더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뭐 아버지한테 못한 거 있냐,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괘씸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싸우고 나서 여자가 이제 집에 와서 짐을 싹 챙겨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울면서 이제 아들한테 사실은 그 여자가 자기가 잘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저 여자 앞으로 넘겨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또 부랴부랴 떼봤더니 증여 해가지고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여자가 이제 소유권 행사하겠죠. 아버지한테 나가라고 한다거나 최소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 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꼴을 못 보겠다, 내가 완전히 속았다, 그 집을 좀 찾고 싶은데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이 그 집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는 사실 이행을 완료하는 순간 해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행이 완료되는 거냐, 등기하면 이행이 완료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그 여자 앞으로 넘어갔거든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해제가 되지도 않고요. 이거는 일반 증여를 해제해서는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담부 증여 쪽으로 주장을 해서 집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일반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 증여는 흔히 알고 계시듯이 소유권을 그냥 무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그 증여에다가 뭔가 부담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건이 붙은 증여라는 거죠. 증여는 증여인데 조건을 붙이는 게 부담부 증여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부담이 붙어 있느냐, 아버님을 노후에 잘 부양하고 모시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 집을 줬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서 이 부담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고 다시 돌려받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제 소송에서.
이번 사건의 변수가 이제 생긴 게 아버님이 아내를 상대로 부담부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송이 워낙 이제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부담부 증여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해달라는 소송뿐만 아니라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럼 소송이 두 개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송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혼 소송은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은 그냥 종료 선언이 되고 아들이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이 소송은 아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소송 수계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유일한 상속인이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재산 전부 다 너한테 다 준다 이런 포괄유증하는 유언장까지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상속인 입장에서 아버님의 소송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상속 문제 또 생기잖아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 여자분이 증여받아가지고 집 소유권 가져갔고 소송 진행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이 집 말고도 아버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배우자가 상속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해버렸었다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당연히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이 집 이미 가져갔지만 집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해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집이 가장 큰 재산이었고 나머지 재산은 크지는 않았어요.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이 집 말고도 엄청 큰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분할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막고 싶었다면 생전에 이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반 증여와 달리 이제 부담부 증여는 부담을 이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해제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럼 인정이 되느냐? 부담부 증여도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거든요. 어떤 부담부로 증여를 했는지 판사님이 보고 부담부 증여했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행을 하지 않았네요. 그럼 돌려주세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보통 부담부 증여하면 이렇게 증여 계약서 쓰거든요.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냥 일반 계약서 썼어요. 등기할 때 필요한 증여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냥 그거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서 그냥 등기만 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담 있다 이런 거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부담부 증여라는 것 자체를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워요. 소송에서. 증거가 없거든요. 부담부 증여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상대방은 증여라고만 써있지 무슨 부담이라는 얘기가 어딨냐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사실 할 말 없거든요. 이번 사건은 밀어붙였어요. 부담부 증여다. 계약서는 안 썼지만 아버님이 연세가 70대 중반이고 실제로 몇 년 안에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말년에 잘 돌봐달라 집안일도 해주면서 부부로서 같이 부양하면서 같이 살아달라 그런 조건으로 집을 준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줬겠느냐. 상식적으로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도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이상 차이 나는데 아버님 연세를 고려했을 때는 그런 부담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는 집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돌려주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실제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담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재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은 부담부 증여하면서 일반 증여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집 같은 걸 증여하면서 효도계약서 같은 걸 쓰거든요. 효도하는 걸 조건으로 내가 준다. 쓰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 하고 증여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부담부 증여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건 어떤 조건을 부과하는 거라면 반드시 그 부분을 문서로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한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부담부 증여 해제를 통해서 다시 재산을 찾았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상속 문제도 있고 증여 문제도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